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D디스플레이 중형 IT용 OLED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G가 OLED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TV용 OLED인 대형 OLED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LD디스플레이가 IT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중소형 OLED에서도 저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LD디스플레이, OLED의 공격적인 투자. LD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2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최근 LD디스플레이가 OLED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하이퐁 캠퍼스를 대상으로 낸 14억 달러, 약 1조 6,2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 재정의 대부분은 생산 설비 확충에 쓰여 기존 월 960만 장에서 1010만 장을 생산하던 OLED 모듈 물량이 월 1300만에서 14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2월에도 LD디스플레이는 하이퐁 OLED 모듈 조립 공장에 7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8,4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2016년도에는 25억 달러, 약 2조 8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하이퐁 캠퍼스에 대한 누적 투자 금액은 총 46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3,800억 원으로 늘었죠. 지금까지 LD디스플레이의 하이폰 캠퍼스의 투자는 모두 대형 OLED나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OLED 모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투자 목적은 약간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OLED와 소형 OLED인데 이번에는 중형 OLED입니다. 이번 투자는 특별히 태블릿이나 지금 보세요. 태블릿이나 TV 모니터, 그리고 PC 모니터,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중형 OLED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소형 OLED인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OLED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선 투자가 이루어진 TV용 OLED나 모바일용 OLED 모듈에 대한 추가 투자는 현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IT용 OLED의 경우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내려고 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LD디스플레이는 지난달 13일 날 이사회에서 경기 파주 사업장에 6세대 1500에서 1850mm 중소형 OLED 패널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3조 3천억 원의 투자 안건도 결의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형 OLED로의 전환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파주에서 이제 목표대로 양산이 시작이 되면 파주 사업장의 중소형 OLED의 패널 생산량이 기존의 3만 대에서 이제는 6만 장으로 지금 2배가량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거의 모든 패널들은 아이폰과 IT용, 특히 아이패드에 사용될 패널들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물량을 내년부터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다음 주자가 지금 LD디스플레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BOE가 여기에 뛰어들 것이냐, 뛰어든다라고 하면 언제나 들어올 것이냐, 그것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LD디스플레이가 중형 OLED 패널의 확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LD디스플레이는 IT용 LCD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보세요. LCD 시장, IT용 중형 LCD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까지도 IT용, 말하자면 중형 LCD에서 OLED로의 전환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다라는 거죠. 실제로 IT용에서는 지금 현재 OLED보다는 LCD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IT에서의 추세가 LCD에서 OLED로 전환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IT 업계에서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D디스플레이라고 그래도 지금 OLED로의 전환을 이제 속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전에 스마트폰용 OLED로의 전환이 늦어버린 바람에 소형, 말하자면 중소형이라고 불리지만 특히 스마트폰에서의 공급 자체가, 특히 애플의 공급 자체가 늦어져 버리게 된 거죠. 이전에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LCD 패널과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LD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에 가깝게 공급을 했지만 이제 아이폰과 같은 경우는 OLED로의 전환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LD디스플레이가 많이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최근 노트북이나 태블릿 시장에서 LCD에서 OLED로의 이동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에이수스, 휴레패크드, 레노버, 델, 샤오미 등이 모두 OLED의 노트북을 출시를 했거나 이제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이 노트북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 에이수스, 휴레패크드, 레노버, 델,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표적인 회사이죠. 그런데 이제 OLED 노트북이 나오는 시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LD디스플레이도 올해 초 세계 최대 가전 IT쇼인 미국의 CES에서 다양한 형태의 IT OLED를 전시하는 등 이 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죠. 현재 IT 업계에서는 OLED를 주목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OLED가 가지고 있는 넓은 색 영역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명암비, 빠른 응답 속도 이것 등이 게이밍 노트북, 가장 선진적이라고 알려고 지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도 이 기류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북 등의 OLED를 사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성장을 도모하고 있죠. 시장 조사 업체인 유비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노트북용 OLED 패널은 110만 대가 출하가 돼서 전년 같은 대비 80만 대보다 30만 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증가한 셈이죠. 여기에 중형 OLED의 방점을 찍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회사는 애플. 애플은 자사의 노트북과 태블릿에 OLED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애플은 아이패드를 앞세워 태블릿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합니다. 애플의 첫 OLED 아이패드의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다음 타자가 지금 LD디스플레이라는 거죠. LD디스플레이는 오랫동안 아이패드의 LCD 패널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 애플이 아이패드의 패널을 OLED로 바꿈으로써 LD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애플의 정책에 따라 빠르게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애플의 OLED 공급망에 진입하려는 대응 투자라는 것이죠. 김광진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LD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매출 비중은 올해 38%에서 내년 45%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번 증설로 지속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미 고객사 특히 애플 내 확대 측면이 긍정적이고 내년부터 OLED 채용 확대가 시작되어서 면적 효과로 인한 수요 증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LD디스플레이가 OLED로의 진출 특히 중형 OLED로의 진출을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전에 LCD 분야에서도 IT, 특히 중형 LCD 분야에 1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노트북의 그 선명성을 보면 LD디스플레이가 제일 선명해요. 네. 우리가 모니터, LCD 모니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LED라고 불리는 LCD 모니터도 LD디스플레이가 TN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선명성에서도. 그래서 저도 LD디스플레이에서 나온 그 LCD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LCD 패널에서 OLED 패널로 이게 이동을 하면서 LD디스플레이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을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중형 LCD와 같은 경우는 LD디스플레이의 캐시카우였거든요. 이득을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손 털고 나와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LD디스플레이가 실력이 없어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변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